올해 수능 시험의 전초전으로 통하는 6월 모의평가 성적표가 오늘 수험생들에게 전달됐습니다. 영어 1등급 비율이 지난해 6월 모의평가보다 10배나 폭증하면서 이 수험생이 느꼈을 혼란도 상당했던 시험이었는데요. 이번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고 앞으로 준비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오늘 입시 정석에서 자세히 짚어봅니다. 먼저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경기 남양주 다산고등학교 조만기 선생님과 6월 모의평가 활용법 자세히 알아봅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 모의평가 성적이 최종적으로 나왔는데 시험 전부터 응시생 숫자가 굉장히 크고 특히 사회탐구 응시생이 많아서 관심이 높았습니다. 네. 작년 6월 모의평가 대비 28,840명이 증가했습니다. 작년 9월 모의평가보다도 많은 인원이 응시하였고 작년 수능과 비교해도 4만 명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는 올해 고등학교 3학년 황금돼지대학생의 응시 인원 증가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올해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이 전년 대비 27,531명이 늘어났고 졸업생 및 검정고시 합격자도 전년 대비 1,309명이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전년 대비 응시 인원 증가는 고3 재학생에서 거의 대부분 일어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언어와 매체 응시자가 약 4.2% 정도 증가했고 이는 그대로 화포과정문 응시자로 이동하였습니다. 아무래도 더 어렵다고 판단되는 언어와 매체를 피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성적들을 분석해 보면 고득점자는 확실히 언어와 매체 쪽에 많이 몰려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학의 경우에는 확률과 통계 응시자가 8.1% 증가했습니다. 인원으로는 약 47,803명이나 됐는데요. 이는 이미 3월과 5월에 실시한 전국연합 모의평가에서도 나타난 현상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들이 늘어난 상황에서 확률과 통계를 시험 보는 이른바 인문계열학과를 희망하는 수험생이 저는 대거 늘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선택형 수능에서의 원점수 과목별 유불리를 생각한다면 일부러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는 수험생보다는 미적분을 배우지 않아서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이른바 문과 수험생이 늘어났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이제 수능이 시작된 이후에 상위권 자연계열 학생들이 경쟁을 했던 미적분, 기하, 과탐 두 과목의 조합이 전년도 13만 7,360명에서 올해 8만 3,570명으로 거의 40%가량 줄어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자연계열 학과에서 여전히 미적분, 기하, 과탐을 수능 최저 기준으로 요구하는 그러한 대학교와 의학 계열에서는 수능 최저 기준 충족자 숫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전반적인 난이도도 궁금한데 먼저 국어와 수학 결과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올해 국어와 수학 출제된 난이도는 국어는 전년도 수능 대비 다소 쉽게, 수학은 조금 어렵게 출제되었습니다. 국어는 전년도 수능 대비 표준점수 최고점이 2점 줄어든 137점이었고요. 만점자 수도 1,926명으로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수학은 표준점수 최고점이 전년 대비 3점 늘어난 143점이고 만점자 수는 356명으로 전년도 수능 1,552명에 비해 많이 줄었습니다. 올해 전체적인 수험생 숫자는 늘었지만 고3 재학생에서 확통 응시자가 늘고 사탐론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수시 지원에서 여전히 수능 최저 기준 충족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되는 가운데 과목별 인원의 변화가 올해 입시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가장 눈길이 많이 가는 게 또 영어입니다. 1등급 비율이 정말 역대급으로 20% 가까이 나왔는데 이걸 믿고 수시 모집 지원해도 되나 고민하는 수험생들 많을 것 같아요. 올해 영어는 이전의 수능 또는 모의고사가 비교해 너무 극단적으로 성적이 좋게 나왔습니다. 네. 작년 6월 대수능 모의평가는 의대 증원으로 인한 최상위권 수험생 유입을 대비하여 1등급 비율이 1.47%에 불과했는데 올해는 19.1%입니다. 1등급 인원만 비교하더라도 전년도 5,764명에서 올해 8만 392명으로 약 비율로만 14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올해 국어 1등급도 2만 630명으로 전년 대비 약 2,650명이 증가했고요. 수학도 올해 2만 4,063명으로 전년 대비 약 5,300명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이렇듯 6월 모의평가는
수시에 원서 쓰기 이전에 고3 재학생이 졸업생과 경쟁하여 받을 수 있는 마지막 성적표입니다. 따라서 매년 기본적으로 6월 모의고사의 그 출제 패턴은 육모가 좀 어렵게, 구모는 좀 쉽게, 그리고 수능은 그 중간 과정에서 출제되는 게 일반적인 패턴이었다면 올해는 그 패턴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수험생들은 6월 모의고사 성적표를 통해서 수시에서 수능 최저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하고 마지막 9월 모의고사 가채점 결과를 통해서 마지막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어쨌든 올해는 영어 1등급 비율이 거의 20%에 육박하다 보니 육모 성적표를 바탕으로 내가 수능 최저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고 여기는 수험생 숫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실제 수시의 원서를 썼을 때 6월 모의고사 성적표를 기준으로 내가 실제 수능 최저 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소신 지원이 저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사실 모의평가는 말 그대로 모의평가니까 앞으로가 더 중요한데 그렇다면 이 결과를 바탕으로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보완해야 됩니까? 전체적인 수험생 응시 인원 증가로 국어와 수학에서도 좋은 등급을 받을 학생 숫자는 분명히 늘어났습니다. 이로 인해서 수능 최저기준을 충족했다고 판단되는 수험생도 많겠지만 당일날 실제로 실력을 제대로 발휘 못해서 그렇지 못한 학생들도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다른 수험생들은 대부분 수능 최저를 충족했다고 막 기뻐하는 상황 속에서 본인만 원하는 결과를 이루지 못했다면 상대적으로 더 박탈감을 느끼고 실망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하지만 6월 모의평가는 어디까지나 중간 과정의 상황입니다. 실제 6월 모의평가 성적을 바탕으로 수시와 정시 합격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본인에게 부족한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철저히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EBS 6월 모의평가 분석 사이트에 가보면 단순히 문항에 대한 해설 강의만 있는 게 아니라 오답률과 관련된 분석도 있습니다. 문항별로, 분류별로 오답률이 높은 그러한 문항들을 분석해 놨는데요. 만약에 그 오답률이 높지 않은 문제를 틀린 학생이라면 그런 문제들을 맞이해야지 기본적인 점수가 유지되니까 일단 거기에 상위권이 아닌 문제들은 반드시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고요. 반면에 오답률이 높다고 판단되는 그런 문제도 만약에 그 문제를 그 수험생이 열심히 노력해서 해결한다면 다른 수험생보다 상대적인 위치가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조건이 되기 때문에 이 역시 도전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6월 모의평가는 결과간에 아직까지 중간 과정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문항이 있다면 그 문제의 난이도가 쉽든 어렵든 간에 오답 노트 등의 과정을 거쳐서 반드시 자기 것으로 만드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번 수능 시험, 이번 모의평가의 또 화두이기도 하죠. 이른바 사탐런 현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학과에 따른 수능 응시 과목 제한 폐지가 작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른바 그래서 사탐론 현상이 작년부터 실시가 되었는데요. 올해도 사회 한 과목, 과학 한 과목을 조합해서 응시한 수험생은 69,735명으로 전년 대비 거의 2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사탐을 2과목 응시한 수험생도 전년 대비 48,600명 정도가 증가하였고요. 과탐 2과목을 응시한 수험생은 반대로 약 55,000명 정도가 감소하였습니다. 사탐은 응시 인원만 전체 과목으로 살펴보자면 전년 대비 약 13만 2천 명 정도가 증가했고요. 반면에 과탐은 원 과목에서 7만 6,400명 정도가 감소하였고 2과목은 한 1,500명 정도가 증가는 했지만 전체적인 비율상으로 보자면 역시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사회문화 응시 인원이 전년 대비 6만 3,260명 정도가 증가해서 가장 많은 인원이 증가했고요. 생활과 윤리도 3만 2,413명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반면 지구과학 원과목은 약 2만 6천 명 정도가, 그다음에 생명과학 원도 2만 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따라서 또 화학 원 같은 경우는 전년도 난이도를 고려해 가지고 이번에 응시자가 대폭 줄었거든요. 이렇듯 그 전년도 수능 결과와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과목의 어떤 그 이동에 따라서 전체적인 어떤 그 수험생들의 여러 가지 과목에 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마지막에 그 과목별 난이도와 그다음에 그 수험생의 그 인원 구성에 따라서 점수는 어떻게 나올지 전혀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네. 따라서 지금까지 본인이 준비한 과목들을 그대로 꿋꿋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열심히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모의평가는 어디까지나 모의평가입니다. 이번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꾸준히 자리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